자, 그래서 오늘은 자 일단은 10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2페이지에 뭔가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웠지,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3차함수야 fx에 대해서 f'x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을 조건을 만족시킨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10이고 두 점 사이 거리는 26이다. 아, 작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x의 증가량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의 제곱을 한다면 루트 씌우고, 맞지? 얘가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26이에요. 요거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빼기 베타, 얘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되지? 얘가 지금 몇이라고? 10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얘의 제곱은 여기서 나오네. 100인 거. 근데 f 알파 빼기 f 베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f 알파 빼기 f 베타는 못 구하지 지금. 근데 이것 때문에 구할 수 있겠네. 얘 때문에 구할 수 있겠네. 즉 여기에다 100을 넣고 여기에다 f 베타 빼기 f 알파를 제곱한 10,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6의 제곱으로 13의 제곱 169에서 2의 제곱을 곱하면 되나? 그지? 13 곱하기 2가 26이잖아. 그지? 그래서 169에서 4를 곱하면 9, 4, 36, 4르기 24, 27, 676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576이죠. 왜 676이냐? 670 맞다. 아, 670 맞아? 670 맞아. 근데 여기서 100을 빼버려. 그러면 얘가 570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뭐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잖아. 맞지? 근데 봐봐. 베타랑 알파는 뭐였어? F'이 0인 점이었어. 그러면 F 알파랑 F 베타는 뭘까?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겠지. 맞니?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절대값 취한 거를 찾아야 돼. 따라서 F 베타랑 F 알파 뭐가 극대 극소인지 몰라. 그래서 뭐가 극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취했을 때 얘의 제곱이야. 576은 뭐의 제곱이야? 24의 제곱이야. 그래서 24. 됐습니까? 이게 13번이 되고. 자, 그 다음 14번 보러 갑시다. 14번. 14번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x는 -1에서 극대이다. 그러면 f'-1이 0이다. 맞지? 이거 하나. 그 다음 원점을 지난데 원점을. 그러면 f0은 0이다. 그 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대. 자, 그러면은 3차잖아. 근데 F'이 1-x랑 1 플러스 x가 같대. 그러면 F'X의 측방정식이 뭐라는가? x는 1이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F'X의 그 측방정식이 1이기 때문에 1에서 x를 더한 거랑 1에서 x를 뺀 거의 함수값들이 다 같잖아. 됐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주어졌다 이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fx의 극소값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 극소값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 게 하나 있다. 뭐가 있어? F 프라임 3이 0이라. 왜? 이 때문에.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미분하면 3x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래로 고르기잖아.
맞지? 왠지 맞아? 그러니까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 미분하면 3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 제곱 앞에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잖아. 아래로 부르기고 축이 x는 1이랬죠. f 프라임. 맞지? 맞잖아. 그러면 지금 마일에서 0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 3에서도 0이겠지. 대칭이.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x의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2점에서 극소값까지. 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f3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랑 같다 이거지.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fx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어차피 0,0이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러고 나서 f 프라임 x를 생각했을 때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대 0 0은 3 빼기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0 27 더하기 6a 더하기 b 이거 연립하면 돼. 맞지? 그잖아? 그래서 연립하면 빼주면 24 빼주면 8a 그래서 a는 마3 b는 마3을 넣으면 9 마구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해야 되는 값이 f3이니까 27 빼면 없어지지? 93 27 마이너스 27 얘가 극소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지. 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니까 극대극성은 좀 잘해. 극대극성은 좀 쉽게 느껴지나 봐. 그 프라임 하는 것도 괜찮아 하는 것 같고 증가함수에 대해서는 좀 쉽게 느껴져서 막히는 부분도 많이 없었다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잘하는데 접세 방식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접세 방식. 자, 이제 드디어 끝판왕이 왔어. 뭐냐면 3세 그래프야. 얘들아, 우리는 지금 뭐를 위해서 이까지 달려온 거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달려왔어. 그러니까 모든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2차만 배우고 3차부터는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그리는지. 근데 방금 전에 했던 그 그래프 개형, 극대극소만 알면 다 그릴 수 있어. 다 그릴 수 있고 이게 뭔 말이냐면 거기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도함수를 구한다, 영인값을 구하라, 극값을 조사하고 좌표값을 구하고 이렇게 돼 있지.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미분한다 생각해.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 조건 해가지고 막 나와 있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 맞지? 그리고 뭐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두실근은 아니고 허근이나 뭐 중근을 가진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도 그냥 f 프라임을 개형해서 개형만 따지면 끝나. 개형만 생각하면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개형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난다. 여기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 조건이면 빵빵빵빵 노란색으로 진짜 막 중요한 것처럼 해놨잖아. 맞잖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프고 그래프만 알잖아. 얘는 자동으로 따. 그래프 그리는 것만 알면 자동으로 따라. 진짜로. 뭐 극값을 가진 조건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맞지?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그래프 개형이 보이면 당연히 극대값 극소값을 언제 가지는지 보이잖아. 맞잖아 그거는. 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넘어와서 예제 1번부터 보자 이거야. 내가 알려주기 싫어서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야. 뭐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가진 조건 가지지 않는 조건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거야. 버라 이거야. 오케이?
뭐라 이거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끝난다 이거지.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마구 x 풀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시오. 어떻게? 그냥 2분해라. 그러면 는 3을 먹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액마 3이랑 x풀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거지. 되니?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마일이랑 3에서 뿔맛뿔이 되겠지. F'에 대한 그래프가 맞니? 그러면 얘를 보고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면 된다. 됐니? 자, 이때 마일일 때랑 3일 때 함수값을 찾아주면 더 좋은데 마일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줘. 오케이. 그래서 0 나오면 1이잖아. 0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있잖아. 요 위에 거랑 연결해서 하면 진짜 쉬워. 0을 딱 넣으면 빵빵빵이니까 1이잖아. 요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마일을 찍는 거야. 마일을 찍으면 마일에서 마일, 마3, 마4 더하기 9, 5 더하기 1, 6 마일 콤마 6이네. 그지? 마1을 지날 때 6이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를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돼. 맞지? 3을 넣었을 때 3 넣으면 얘 다 없어져. 마 27에서 1 더하면 마 26이야. 저 밑에 있어. 그냥 여기다 마 26을 찍을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 증가하는 함수잖아, f가. 이렇게 그려주고. 여태 감소하는 구간이잖아. 마 1에서 3 사이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를 지나야 된다 무조건 0,1을. 그리고 여기 증가하는 곳이잖아.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래프. 뭐만 하면 돼. f 프라임에서 증감표만 그리면 돼. 증감만 알면 돼. 혹시 모르겠는 사람 없지? 플러스일 때, 함수값이 플러스일 때, 그 f 프라임의 함수값이 플러스일 때 증가하고, f 프라임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하고, f 프라임의 값이 플러스일 때는 증가하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다시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아니지, 여기 아니지.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구간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만 하면 된다고? fx가 마 x 세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2라는 게 있는데 프라임을 하자 이거. 프라임을 하자 이거야. 그러고 나서 마사 x를 뽑자 이거지. 3x 플러스 2지. 되니? 그러면 이제 프라임 값을 구하기 위해서 0, 1, 2 찍어. 0, 1, 2 찍어. 근데 2보다 큰 수 넣으면 이게 음수잖아. 그지? 2보다 큰 수 나오면 양이니까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라 이거야 음수.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무조건. 됐니? 이렇게 그려진다 했을 때 뿔마나 조사하면 0인정해서 함수를 그려. 그리고
0 넣으면 2라는 거 알고 1 넣으면 없어지고 마일 1 넣으면 1이라는 거 알고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2 넣으면 여기 지금 마 16이고 여기 지금 마 16이니까 마 30인데 여기에서 지금 32니까 다 없어지고 2가 되네. 그래서 2일 때 2인점을 지나네. 되니?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0보다 클 때는 감소하다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다가 2보다 작을 때는 좀 감소합니다. 됐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래서 범위를 나눌 때 1에 대한 게 여기 있는 것이고 2에 대한 게 여기 있는 것이고 구간이 이렇게 요 구간이 되는 것이고 요 구간이 되는 것이고 요 구간이 되는 것이고 요 구간이 된 것이고 플러스니까 증가했다 이거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 이거 플러스니까 증가했다 이거 마이너스니까 감소했다 이거 감소 되니? F 프라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 이거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조건이 거창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냥 어떻게 하고 미분되려 됐어? 그래서 2번에 1번 보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극값을 같도록 즉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 아무거나 같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맞아? 그러면 얘 미분대리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야 극값을 가지려면 뿔마가 바뀌는 점이 존재해야 되잖아. 아 얘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구나 이 말이잖아. 뿔마가 존재해야 되잖아. 뿔마가 존재 안 하면 안 되잖아. 극값이 있으려면 맞잖아. 이렇게 되면은 극값 존재해 안 해? 안 하잖아. 뿔뿔이니까 그때 안 한다 그랬지 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뿔이지. 어떻게 해? 극값이 어떻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극값이잖아 그게 그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 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거야. 예. 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 D는 D 프라임 제곱 4분의 1을 썼어요. D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3A니까 9A 얘가 0보다 크다. A는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기준점이 0이랑 9잖아. 그래서 작은 거 0보다 작거나 큰 거 9보다 크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극값을 가질 조건 이런 게 필요하냐? 아니지. 극값을 가지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만 만들게 하면 돼. 그게 끝이야. 맞잖아. 극값이 그거의 정의니까. 그게 정의니까. 그래서 2번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의 x에다가 플러스 2 미분되겠어. f 프라임 x 아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근데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야 그러면 얘 앞에 음수가 있으니까 위로 블록에서 극값 안 가지려면 이런 꼴이 돼야 되지. 뿔마가 교차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가 돼야 되지. 그래서 이런 꼴이 돼야 되고 얘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고 판별식 D가 0인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마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인 거니까. 그래서 a는 풀4 y니까 4랑 y 사이가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답이 졌습니다. 마사랑이지? 마사랑 풀4니까 마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주는 거는 뭐였냐면 조건 이런 걸 따진 게 아니지 지금. 그냥 미분 때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값을 가야지 고민하면 바로 나와. 어떻게 되면 어떤 그림이 돼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 바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예제 3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때 예제 3번도 fx가 지금 x세제곱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했잖아. 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 f'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인 거야.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 f'이 0인 구간이 하나 존재한다 이거지. 되나? 그러니까 얘 일단 미분 때려. 그냥 일단 미분 때리랬다. 뭐로 가든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미분 때려서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라는 미분 함수를 먼저 확보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 극대값을 가져야 돼. 얘 이렇게 아래로 물러긴 함수가 그려질 텐데 맞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라 했잖아.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질 텐데 그치? 여기에서 극대값을 가질 텐데 저기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그 점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야. 되니? 이 점을 예를 들어서 극값을 알파에서 가지는데 그럼 알파는 무조건 마일보다 작은 거야. 그리고 지금 마일에서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돼야 되지. 그래야지 여기 베타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극소값을 가지는 거야. 그지? 마일에서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인즉슨 뭐야?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f'이잖아. 함수를 생각했을 때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f'의 1이 0보다 큰 거야. 됐어? f'의 마이너스 1 값은 여기잖아. f'의 1 값은 여기잖아. 얘가 x축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지? 맞니? 맞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1이 0보다 작다 그리고 f'1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마이를 여기다 넣으면 그냥 3이네. 3 더하기 3 6 빼기 2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즉 a는 3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고 1을 대입하면 6 더하기 2a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a가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이게 예제 3번. 뭐야? 예제 3의 1. 이것도 막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뭐 하면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대충 유출을 했는데 그랬더니만 극대값을 가지는 곳이 여기고 극소값을 가지는 곳이 여기인데 맞지? 극소값을 가지는 얘가 마일보다 작대. 그래서 마일을 여기다 찍는 거야. 맞잖아. 극대값을 가지는 것이 마일에서 1 사이래. 그래서 1을 여기다 찍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러고 나서 마일의 함수값이랑 1의 함수값이 작다 크다 해가지고 구하는 게 다야.
되니? 되니?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지. 2번도 마찬가지 문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마이랑 1에서 모두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고 여기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극대값을 여기서 가지고 오고 극소값을 여기서 가질 건데 그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다 마이너스 2랑 1 사이여야 된다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 말인즉슨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거지. 맞니? 맞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만난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f 프라임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해놨어. 맞잖아.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그려줘도 얘는 둘의 함수값이 0보다 커.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도 써야 된다. 이거. 아, 쌤 너무 복잡해요. 어떨 때 판별식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나도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를 보고 f 프라임을 유추해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 음수 여기 양수면 무조건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 없는 거야. 이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가 x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 1을 x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순간 극대값 극소값을 안 가져버려. 맞지? 그럼 얘는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도록 해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도 써야 된다 이거야. 되니? 쌤 어떨 때 판별식 어떨 때 판별식 안 써요? 이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려줘도 지금 마이에서의 함수값이랑 1의 함수값이 큰 건데 맞잖아.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 그럼 얘 극대값 극소값 안 가질 수도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얘는 판별식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이해했니? 문제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풀어야 되고 아니야. 판별식을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를 내가 미리 아는 게 아니라 보면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을 써야 돼. 판별식 4분의 B를 쓰자. 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돼. 즉 A제곱은 지금 9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점 3보다 크거나 또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2 얘가 F 프라임인 건 알고 있지 다? 그지?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2 더하기 3이니까 15 마이너스 2 넣으면 4에 얘가 0보다 커야 돼. 즉 A는 4분의 15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F1 1 넣으면은 6 더하기 2A 그래서 6 더하기 2A가 0보다 또 커야 된다. 즉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된다 이것이. 되니? 그래서 요거랑 공통 범위를 구하자 이거야. 그럼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얘야. 그지? 3보다 커야 돼. 그리고 4분의 15보다는 작아야 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는 3보다 크고 A가 4분의 15보다는 작다. 이렇게 쳐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되니? 얘는 판별식 썼는데 얘는 판별식 안 쓰고 막 이런 어떨 때 써야 되고 어떨 때 안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다. 그지?
만약에 솔직히 얘기할게. 솔직히 얘기할게. 만약에 내가 그래프가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어떨 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써버려. 이해했어? 모르겠으면 무조건 써버려. 모르겠으면. 그러면 공통범위를 구하면 똑같이 나와. 되니? 됐지? 판별식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써버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차 함수 했으니까 다음번에 몇 차 함수겠냐? 4차 함수겠지. 4차 함수 다음 몇 차 함수겠냐? 없어요. 5차 함수는 잘 안 해. 그래서 4차 함수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4차 함수하고 좀 쉬었다가 최대값 최소값 나간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fx가 지금 x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5다라고 하자. 그때 극소값과 극대값을 모두 같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됐지? 자, 얘는 일단 모르겠어. 그냥 미분은 무조건 때려라. 미분은 무조건 해. 그래서 4x의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ax 이렇게.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좋아. 왜? x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4x로 묶어줄 수 있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맞잖아. 그지? 그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이 x가 나왔 왜? 예예예. 그래서 이거 참 우리 너무 좋은 게 하나 있네. 근이 f'의 근이 0이 하나가 있다. 너무 좋아. 땡큐.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 중에 저 0은 무조건 극대 아니면 극소를 가질 수 있겠네. 그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딱 생각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려고 그래. 3차야. 3차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하잖아.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 안 되지. 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했을 때 맞불이잖아. 그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렇게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0에서 만난단 말이지. 근데 봐봐 얘들아, 봐야 돼.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럼 얘는 풀이잖아. 극대값은 존재해야 돼. 안 하게 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뿔 맞아. 얘 극대값은 존재하는데 극소값이 그러니까 극대값은 존재하는데 극소값이 존재하잖아. 맞지? 그러면 x축과 점이 2개도 안 돼. 무조건 3개만 다 만나야 돼. 이해했어? 3개 다 만나야 돼. 3개 다 만나야 되니까 a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돼. 됐니? a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되고, 왜? x에 0 넣었을 때 0이잖아. 절대 안 되겠네. 그래서 a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얘는 근을 무조건 뭐가 할 거야? 2개가. 이해했어? 0 이외에 다른 근을 2개 가져야 된다 이거. 이렇게.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 여기 0이 있어. 그럼 나머지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 돼야 된다 이거. 되니? 여기에 0이 있어. 그럼 나머지 알파 베타의 근이 얘의 근이어야 된다 이거야. 되니? 그래서 얘의 근이 무조건 2개, 서로 다른 2개가 존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얘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a는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하지. 되니? 그런데 얘는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a는 0보다 작거나 a는 0에서부터 4분의 9 사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거. 됐니 얘들아? 됐니? 됐지? 자, 근데
그 값을 하나로 만들면 돼. 야, 아까 전에 했다, 그지? 그런 경우 했잖아. 그런 경우 했잖아. 그 값을 하나만 가진다. 0은 무조건 가지겠지? 그지? 0은 무조건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만약에 된다. 또는 이 식 같은 경우는 x 세제곱 앞에 4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역대는 지금 봐봐, 생각해봐. 지금 이 식이 나와 있는데 a가 0일 때는, 만약에 a가 0이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 a가 0일 때는 얘는 0이랑 마삼 가져. 그지? 0이랑 마삼 가지고 0에서 중근이니까 마삼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는 거야. 맞잖아? 이때가 a는 0일 때겠지. a가 0이면 마3이랑 0을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0을 하나 더 가지니까 0에서 중근 가질 거 아니야. 되니?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 이거지. 근데 a가 0일 때는 그런데 만약에 0에서 중근 안 가질 수도 있지 않냐? 안 그래? 0에서 중근 안 가질 수 있지 않냐? 그 근이 0이거나 0에서 중근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 여기서 중근 가질 수도 있잖아. 여기서 중근 가질 수도 있잖아. 맞지? a가 0일 때 0에서 중근 가졌잖아. 0을 a가 0일 때가 아닌 a가 0이 아닐 때도 중근 가질 수 있잖아. 여기서 중근 가질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중근 가진다고 해서 여기서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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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잘 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데에 0이 있는 거야. 또는 이런 데에 0이 있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이런 데에 0이 있으면 이때는 중근 가지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서 중근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같다 이거야. 0과 같다 이거지. 판별식이 중근 가지려면 되니?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래도 맞불 극소값 맞불 극소값 하나만 가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 지금 식에서 판별식이 0이 돼도 그 값이 하나인데 0보다 작아도 그 값이 하나더라 이거지. 되니? 오케이, 좋았어. a가 0일 때도 됐지만 2번 하는 거야. a가 0일 때도 됐지만 a가 0일 때도 지금 a에서 중근을 가져서 되게끔 만들어졌지만 a가 0이 아닐 때 그때 얘의 판별식 즉 는 빵일 때 그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는 0일 때의 판별식 즉 얘가 0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을 때도 성립하더라는 거야. 그 값이 하나더라는 거지. 되니? 돼서? 아하! 그래서 4a보다 9가 크거나 같겠지. a가 0이거나 아니면은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4되더라 이거지. 되니? 지금 뭐를 했냐면 F 프라임의 그 모양들을 계속 그려나가 본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계속 생각한 거지. 이렇게 되면 되나? 이런 거 계속 생각한 거잖아. 그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마다 다르고 여기서는 0이라는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0이라는 점이 이 점이 될 때 또는 이 점이 될 때 또는 여기서 2점, 2점, 2점이 될 때 또는 여기 2점 될 때 또는 2점 될 때 2점 될 때, 2점 될 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다 이거. 되니? 그래서 0이 되는 점이 어딜까 막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 극값을 하나만 가지려면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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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구나. 그지? 근데 그렇게 될 때 아, 0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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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0이 중근을 가지게 됐을 때는 저렇게밖에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 있게 되고 여기 있는 건 빠지게 된 거야. 그리고 0이 중근이 되게 하는 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채택됐지 중근이. 그럼 중근이 0이 됐을 때 나머지 근은 마상으로 채택이 된 거야. 이 경우는 끝. 그럼 나머지 경우들을 생각을 했더니만 나머지 경우들에서는 0이 각각 하나만의 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식에서는 근을 0으로 가지지 못하고 그지? 그리고 이 식에서는 중근을 가지거나 그지? 중근을 가지거나 또는 근을 가지지 않거나 됐어? 됐어? 그래서 이 식에서는 근을 가지지 않거나 중근을 가지게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도출됐다 이거야. 되니? 그래프 F'의 모양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앞에서처럼 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이해했니?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해서 내가 계속 그려봐야 돼. 그려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됐지? 오케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뒤에 최대값 최소값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쉽습니다. 뭐만 알면 된다.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됩니까? 그래프에서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거, 최소값은 제일 밑에 있는 값, 함수값 말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예제 5번. 자 예제 5번을 보시면 fx는 뭐라고 했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12x 플러스 5다라고 했는데 얘 일단 구간 보지 말고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그러면은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니까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인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 마일이랑 2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얘가 f'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마일이랑 2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마일을 넣었을 때 어디입니까? 함수값이 마2, 마3, 마5 더하기 5 없어지고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2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12다라고 할 수 있겠네. 됩니까? 그리고 0이 뭐 이쯤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증가하다가 0 넣어봅시다. 5죠. 그래서 0 넣을 때 5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계속 감소하다가 2 넣어봅시다. 2 넣으면 16에서 12를 빼면 4에서 지금 5를 더하면 9에서 24를 빼면 9에서 24를 빼면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2에서는 저쪽에 마이너스 15라는 함수값이 가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F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잊어보자. 상관없다 이거.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은 마이너스 2는 뭐 이쯤에 있으려나? 마이너스 2를 넣어봐야 되겠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8 마 16에서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24가 되고 플러스 5가 되니까 29랑 28이랑 빼면은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1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은 12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였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난다 이거. 뭐만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 이 뒤에서부터는 이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쉬운 문제라서 쉽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은 사실 뭐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이제부터. 계속. 자,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도 미분을 때리면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얘는 4x로 묶어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따라서 0, 1,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0이죠. 그러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마 1, 0, 1. 그러면 우리는 얘를 연장을 해서 그렸다라고 했을 때, 자, 마 1일 때를 생각해보자. 마 1 넣으면은 1, 그 다음 빼기 2, 빼기 2. 그러면 빼기 3이죠. 그래서 마 1에서 빼기 3을 넣어요. 여기에 빼기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1 넣으면 1에서 또 빼기 빼기니까 1에서도 똑같이 마3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0 넣었을 땐 마2, 여기가 마2겠네. 그러면 우리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 사이냐면 마이에서 1 사이에 있어. 마이에서 1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에서 1 사이니까 마2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주면 2는 4, 4, 4, 16 16에서 2는 4, 4, 2, 8 8 빼고 2 빼고 10을 빼는 거니까 6이 된다 이거. 그러면 마2에서 6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마2에서 1까지니까 1은 여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여기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을 생각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은 여기 마3이고 제일 큰 값을 가지는 것은 여기 6이잖아요. 그래서 마3이랑 6이 최대 최소가 된다 이거죠. 그래프만 그리면 함수값이 제일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도 똑같은 문제다. 진짜 똑같은 문제냐? 왜? A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다. 자, 구간이 마일에서 2 사이인데 fx가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x제곱 플러스 b라고 했습니다. 2분 때립니다. 는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되고, 그래서 3a로 묶어주면 3a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 수 있지. f 프라임. 자, 그럼 f 프라임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뿔 맞뿔이기 때문에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0이 여기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y축을 그립시다. 그리고 여기 0 대입하는 거지. b죠? 맞습니까? b잖아. b. 그 다음에 그 2를 대입하면은
4를 대입하면은 4, 4, 16. 16 곱하기 4. 64a에서 4, 4, 16. 16 곱하기 6. 마이너스 96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은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8a 더하기 b니까 그래서 얘는 작은 값이 되네. 뭐보다? b보다. 됐죠? 그러면 b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b를 그냥 양수라고 생각할게요. 음수일 수도 있어. 몰라. 그렇지만 양수라고 생각했을 때 b가 여기 있겠네. 왜? 0을 대입했을 때 b였으니까. 그지? 양수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하고 여기 4인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가 될 것인데 이때 마일에서 2 사이라 했으니까 마일에서 2 사이에 어디 부분에서인진 모르겠지만 그지? 마이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맞지? 2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마일에서 2 사이의 그래프는 대충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는 유추할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러한 식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지? 모르겠어. 마일이랑 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왜 A, B가 정해지지 않았지. 그치만 양 끝점 중에 하나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여기 0에서의 B 값이 최대값인 것은 알겠다 이거. 되니? 그런데 B 값이 최대값이라고? B 값이 최대값이라고? 그럼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나오는구나. 그지? 이거는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B가 3이라는 것은 알겠어. 근데 양 끝점,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지는지는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마이를 넣어보자. 마이를 넣어보면 마 a, 마 6a, 마 7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2 넣어보자. 그러면 8a, 24a 그러면은 24에서 8을 빼버리면은 16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6a 더하기 b가 돼.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작네. 얘가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29가 돼. 그지? 그래서 b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3이라고 했어. 3.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32가 되고 따라서 a는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하시구나. b랑 a가 각각 2랑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했어? 그래프 그렸어. 그래서 유추한 거야. 2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 2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 모르지만 그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얘는 최대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최소값은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잖아 내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예제 7번 엄청 많이 나오지 이거. 엄청 많이 보지 않았냐? 너희 중학교 때도 보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예제 7번. 예제 7번은 지금 저기에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가 되어 있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겠지? 여기는 9일 것이고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근데 내접하고 이렇게 직사각형이 내접하다 이거 이렇게 내접하고 여기 직각이겠지? 내접하고 한 변의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ABCD의 최대의 넓이로 봐. 그럼 여기의 길이 여기의 값을 a라고 하면 여기 마이겠네? 대칭이니까. 그리고 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요 길이는 여기 함수값이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높이잖아. 맞지? 그래서 요 높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되고 그럼 요 길이는 2a가 됩니다. 그럼 끝났다 이거. 우리가 넓이를 SA라고 하죠. SA는 2A 곱하기 2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플러스 18a가 되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 그래프를 그려서 유추하는 거야. 최대값이 없는지. 그래서 S 프라임 A를 구하자. S라고 하면 넓이가 S로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S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8이 되고 얘는 마 6으로 묶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네. 야 그럼 뿔마 루트 3에서 그지? 맞잖아? 뿔마 루트 3에서 그 값을 가지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면 여기가 마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얘들아 근데 A 값은 0보다 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지? 여기 이 부분만 생각해도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대. 야 그럼 S 프라임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은 루트 3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A에다가 루트 3을 넣으면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루트 3 넣으면 마이너스 6 루트 3 더하기 18 루트 3이 되니까 얘는 12 루트 3. 이게 최대 넓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계속 얘기하시면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는, 그래프 개형만 잘 이해하면 되는 문제들이다. 전부 다. 지금 여태까지 예제 1번부터 예제 8번까지 전부 다 F'을 이용해서 그래프만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알면 되는 문제들이다. 자, 예제 8번 마지막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30이다.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모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가지고 뚜껑이면 직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어가는데 부피의 최대값.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잘랐는데 한 면의 길이가 30이었대. 근데 여기 자른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둘 수 있겠네. 그지? 맞지? 그렇게 뒀을 때 그지? 그러면 그때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게 밑면의 넓이가 되고 요게 높이가 되겠지. 접어버리면. 그래서 직육면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따라서 요 길이는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30 마이너스 2x입니다. 맞지? 그래서 30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요 면의 넓이가 될 것이고 더 곱하기 높이는 x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다 x를 곱한 게 우리가 찾는 부피가 된다. 얘의 최대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요식은 2의 제곱을 일단 묶어내. 그러면은 4가 나올 것이고 x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5 빼기 x를 제곱하면 225 빼기 30x 더하기 x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0 x 제곱 플러스 4, 5, 20 0, 0 1000이다 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000이 아닌가? 900인가? 900? 그지? 4, 2, 8이니까 900이지? 그래서 900x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v 프라임 x는 12x 제곱 마이너스 240x가 되겠네. 맞니 얘들아? 그래서 얘 미분했을 때 얘는 1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지. 네. x가 사라졌어요. x가 어디서 사라졌지 갑자기? 900x. 아하. 그러면은 x가 있어야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900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얘 12로 나눠지냐? 네? 안 나눠지나? 돼요. 12로 나누면 됩니다. 2, 7에 14, 8, 60 되네? 75로. 자, 그러면 12로 다 묶인다라는 것이고 12로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7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아하, 그럼 얘는 15 곱하기 5니까 마마 붙이면 딱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는 12에 x-5랑 x-15가 되고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5랑 15가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얘가 일단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때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 잠깐만.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그림일 텐데 그지? 여기가 15고 맞잖아? 그러면 최대가 되는 곳은 여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다. 왜? x는 15를 넘어갈 수가 없어. 이게 15가 x가 15가 되면 0이 아니야. 맞지? 이 길이가 0이 된다고 x가 15면. x는 15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대인 곳은 0에서부터 15라고 했을 때 여기 이 구간, 즉 얘가 5였지. 그래서 vx에다가 5를 대입한 수다 이거지. 그래서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5 곱하기 5 대입하면 30 빼기 10은 20이지? 그래서 곱하기 20의 제곱을 하면 2000인가? 그치? 그래서 답은 2000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학 잘 보내시고요 다들. 방학 잘 보내시고 사실 나 방정식에서 활용까지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떤 친구가 굉장히 극한으로 막았어요. 진수야. 굉장히 극한으로 막았어요. 예. 그럼 말도 안 된다 뭐 일수를 따져서 했는데 본인 자가당착이 당해가지고 또 이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말을 잘 하더라고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조금 쉬면서 잘 했어요. 그래서 116조까지 방정식의 활용 전까지 유형편은 몇 조까지입니까? 유형편? 개념편은 116조까지, 유형편은 47조까지랍니다. 맞아요? 46쪽. 46조까지랍니다. 46조까지. 그래서 유형편 46조까지. 유형편 46조까지. 숙제. 유형편 46까지. 그 다음에 개념편 어디까지? 116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이바이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십시오. 허이!